이제 뭐 가을이 왔는데 여름에 만들어봤습니다. 시원한 거 보여드리려고 첫 화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디 바다냐면 강릉 바다가 아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스웨덴 쪽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바다입니다. 제가 이제 24라고 써 있죠. 제가 처음에 덴마크 북유럽을 간 게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24번 왔다 갔다 했네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번에 이제 다녀왔어요. 또 이번에 다녀온 거는 덴마크와 북유럽이 과연 안녕한가? 코로나랑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괜찮은가? 그다음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쭉 가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갔는데 여기가 이제 니하원이라고 덴마크 그 센터에서 제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 기분이 괜찮아 보이죠. 가니까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 옛날에 10년 전에 사귀던 분을 10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이 뭔가 좀 발전하고 아직도 기운이 있고 이러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걱정하고 왔어요. 코로나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세계 경제 위기가 막 출렁거리는데 어떤가 갔더니 덴마크가 쌩쌩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전혀 안 쓰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야말로 코로나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도 이 사회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환자들도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되게 기쁘기도 하고 부러우고 그랬던 게 청년 실업률이 제로더라고요. 제로, 0%.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덴마크에는 우리 대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파견한 한국 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게 제일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 과연 그랬는데 이게 교육과 사회가 이걸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즉 다른 길로 가도 괜찮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이 제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이, 가고 싶은 길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서로 그 길로 가려고 막 경쟁이 세겠죠. 근데 가도 괜찮은 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채살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이 이게 낮고 취업이 쉽게 가능한, 즉 그 얘기는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사라진,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살아야겠죠. 우리는 막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터라면은 좋은 일자리라는 특별한 개념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 덴마크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소녀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당신은 24번이나 덴마크에 갔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덴마크가 딴 나라에서 간 게 아니라, 부러워서 간 게 아니라, 북유럽에서 간 게 아니라 나는 덴마크에서 제 고향을 느끼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이게 제 고향이거든요. 제 고향에서 이 동네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동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짜임새가 있죠. 저기가 이제 우리 집인데 이게 동네가 생긴 지 한 300년 됐대요. 근데 그 300년 동안 범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간판이 탁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두 가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난하다는 거, 두 번째는 아동 노동을 시킨다는 거. 근데 가난과 아동 노동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너무 괜찮아. 뭔가 인생이 살맛을 느끼게 해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고향에서 살면서 최대 축복이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은 살만해, 이걸 느낀 거. 근데 요즘 우리 옛날보다 막 풍요로워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0.81까지 내려왔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는 한편으로 되게 많이 막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난한 성적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 0.81 보면은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인생은 살만해 이렇게 권하는 게 서서히 낮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록 가난했지만 인생은 살만해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 정도의 표정을 가질 수 있었던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저 동네에서는 이른바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특별하게 아주 많이 간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 방치 속에서 자주성이 있었고 뭔가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4번 덴마크를 간 이유는 덴마크가 좋아서도 있지만, 전남 곡성군 죽구면 영주는 내 고향에서 내가 느꼈던 그 무엇을 아직도 저 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복원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춘천에서 덴마크를 바라보고 인생학교, 시민학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그 무엇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일 있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만해라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만약에 파편화되고 흩어져 있다면 이걸 좀 모아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가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덴마크의 도심 속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기보다는 대학 기숙사예요. 대학 기숙사. 초현대화된. 여러분 저는 그거 알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이게 덴마크를 따라 배우는, 이스라엘 농촌과 덴마크를 따라 배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덴마크 그 나라 참 좋은데 우리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심훈의 상록수라는 소설입니다. 농촌 소설이죠. 상록수. 덴마크 농촌을 어떻게 따라 배울까 이런 거였어요. 1930년대에는 덴마크도 우리도 다 농촌이었죠. 근데 이제 두 나라가 모두 도시와 현대화 산업화가 됐어요. 이런 빌딩. 그래서 농촌 인구는 지금 5% 미만이죠, 둘 다. 그런데 이 도심 속에도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함께 이게 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화된 속에 아까 제가 얘기한 전남 곡성군 죽으면 용정리에서 뭔가 우리가 느꼈던 그 무엇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자, 이게 북유럽이죠.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봤었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도대체 이 나라들은 왜 행복한가를 쭉 추적해서 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상당히 표정이 심각하죠. 예,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예, 제가 여러 번 강연을 했는데 강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강의.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날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날이에요. 예, 그 앞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7년 전인데 왜 힘들었냐면, 우리 아들도,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이때 수능 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 대학에 못 갈 걸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내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더라도 자기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수능 본 날 가치점을 해보더니 자기를 안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우 힘들었어요. 힘든 상태에서 갔더니 자기를 안 사랑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면서 맨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사실은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다. 지금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수능 점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위로해주면 제일 좋냐? 니들 같은 입장인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남학생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말로만 괜찮아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 엄마가 엄마 나 가치점 해봤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학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그랬대. 근데 그날 저녁에 설거지 하시는데 그릇들이 너무 세게 부딪히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사실 어쩌면 우리 춘천이
강원도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 참 많잖아요. 실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괜찮아지는 그런 사회, 이게 우리의 목표죠. 사실은 이게 행복사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괜찮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네들은 지금 불안, 초조, 긴장해하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덴마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얘네들은 졸업을 하면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이런 카퍼레이드를, 근데 무려 이 카퍼레이드를 10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왜 하냐면 3학년 1반, 3학년 2반 이렇게 타 있는데 전부 다 한 대여섯 명 되겠죠. 이날 모든 아이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가서 자기 집 엄마 아빠한테 보고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교실에서 살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아까 그 불안, 초조, 긴장의 표정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제로인 사회의 표정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근데 얘네들 중에 대학에 간 친구들은 4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80% 되죠. 대학에 가면 공짜이고 대학에 가면 심지어 월급까지 주는데 왜 60%의 아이들은 대학에 안 갈까? 대학에 안 가도 실제로도 괜찮은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청년들한테 대학 안 가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봐. 그럼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죠.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죠. 엄마가 그렇게 위로하면. 근데 이 친구들은 왜 등록금도 공짜고 월급도 120만 원씩 주는데 왜 대학을 안 갈까? 자기 동네에 세탁소에 근무하는 아저씨가 그랬는데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존엄과 가치를, 자기 동네에서 자기 삼촌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실제로도 괜찮은 사회를 이미 봤기 때문에 자기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얘기를 담아서 제가 이제 쓴 책인데, 도대체 이런 사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공부를 해보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과 강연장에서 대화를 해봤더니 뭔가 이 중심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중심 철학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육이 여러 가지 말로 해석될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봤더니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렴, 이렇게 중심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는 게 교육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록수 얘기를 했잖아요. 새마을운동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덴마크를 주목했는데 지금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아니 1925년도부터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00년을 덴마크를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회는 어떻게 됐길래 이 출렁거림 속에서도 그 사회의 공동체 사람들을 어떤 철학으로 잘 이렇게 끌어왔을까? 그 비결이 뭘까? 어떤 힘을 키워주길래 그랬을까? 도대체 우리는 왜 배우는 거고 왜 가르치는 거고, 왜 우리는 시민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기르면 좋은가?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시민학교나 쉼표학교나 또 제가 하고 있는 꿈틀린 인생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아마 공유하는 그런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힘을 어떻게 길러가고 있나, 과연 이 힘을 제대로 길러가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자기 주도성인데요. 유치원입니다. 숲 유치원. 덴마크는 이제 숲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한 25% 정도로 되더라고요. 숲 유치원의 기본 컨셉이 뭡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그냥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성을 키우면서 노는 그런 훈련을 하겠죠.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바로 요 옆에 협력 어린이집이 있더라고, 어린이집.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봤는데요. 어린이들은 이제 2세, 1세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잠 많이 자야 되죠. 그래서 유모차가 이렇게 다 있더라고.
근데 이 유모차 옆에 이 사다리 보이죠? 사다리. 이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위험이 있어, 위험이. 근데 위험을 회피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으면 위험에 맞닥뜨리고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올라가 보는 자기 지도성. 이번에 갔더니 오래된 덴마크 친구들이 자기 집에 꼭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인생학교, 저는 이제 시민학교를 인생학교라고 번역했는데 인생학교의 교장 선생님 집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 대지가 한 200평에 건평 한 40평 지었더라고 이렇게. 근데 놀랐어요. 이 집을 자기가 2년 동안 직접 지었대요.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보고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매 주말마다 가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집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해설을 해주는데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비록 지금 이거를 못하더라도 배우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뭔가 자기 속에 이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 주도성의 핵심은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비판적 사고, 나도 주인이다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키워가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영상 막 공개돼 가지고 주목받았던 이 핀란드 총리인데,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은 32살, 재무장관은 32살, 내무장관은 34살. 엄청나게 젊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큰딸은 30살인데 총리 되려면 이제 4년 남았네. 우리 딸이 총리가 되면 이 아빠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저는 몹시 불안할 것 같아요. 과연 이 복잡한 대한민국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왜 핀란드 사람들은 34살짜리를 총리를 시킬까? 덴마크는 더 놀랍죠. 장관의 절반이 장관 됐을 때 30대였어요. 이번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30대를 장관을 많이 시키냐고. 그랬더니 이 복잡한 세계에 새로 도전하는 막 문제들이 많을 터인데 이거를 피곤치 않고 도전하면서 제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건 좀 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지 않는 사람으로서 반론을 제기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그 경험의 절반은 이러면 잘 안 된다는 경험일 거라고. 그래서 뭔가 막 도전하고 그러려면 젊은 사람한테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젊은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켜야지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초, 중, 고등학교 때의 교육이 그냥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대학에서 강조하는 삶을 위한 교육이에요.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다고 봤어요. 오후 3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중학교 고등학생이 오후 3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주로 공부를 또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걔네들은 오후 3시 이후에 삶 속에 적용을 하는 파트타임 노동자, 경제활동 인구가 실제로 되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도적인 힘,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30대가 되면 충분히 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구나.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아까 그 우리 오프닝 할 때 덴마크의 호이스쿨의 선생님이 그걸 얘기했죠. 존재 그대로의 나를 이렇게 하는 거를. 그다음에 도와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과 비교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면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가슴이 설레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른투비입니다. 그른투비. 아까 우리 그른투비 정신으로 춘천시민대학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 연도 보세요. 연도 꽤 오래 사셨죠, 그죠? 저 시대에 무려 90세 정도 사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른투비 동상입니다. 저는 그른투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도 그른투비 같은, 한반도에도 그른투비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한번 생각났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옛날에 막 그 일제시대 막 이렇게 전국 여행하면서 강연하고 그랬죠. 그분이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있게 할 수 있다. 한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중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경탄해 보신 적 있으신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은 이게 이제 경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고 경탄하듯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경탄해 볼 수 없을까? 자, 바로 이 힘이 있어야 구른TV가 얘기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이 힘도 있을 터인데 과연 그러는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을 해주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꿈틀리 인생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저는 오마이스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지금 2개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꿈틀리 인생학교는 청소년을 위한 인생학교 1년짜리입니다. 기숙형.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을 위한 인생학교는 선발 인생학교 만들었는데, 자, 얘네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축구 그러면 맨날 그 반대항 축구대에 막 뽑히고 그러려면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내가 잘하지 않으면 축구에 도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저는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맨 앞장서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빨간색? 오연호지 않습니까? 제가 이 꿈틀린 생각에 축구 코치를 하고 있어. 아니 한 번도 축구 선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코치를 하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나처럼 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인생 최초로 주전 선수가 돼가지고 지금 뛰고 있어. 자, 춘천시민대학은 왜 만들었습니까? 잘하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문.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잘해야 됐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주전선수 못했지만 40세 되었을 때 처음으로 축구팀 주전선수가 됐습니다. 40세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축구팀. 여기는 선발을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순으로 안 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운동장에 도착하는 순으로. 그 다음에 목적이 달라. 목적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혈액순환. 그리고 후보가 한 명도 없어. 왜? 40대 이상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20분마다 선수를 전원 교체하니까 후보가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요. 19년째.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들어가지고 코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다닐 때는 왜 우리는 축구가 두려웠는데 40세 이후에는 왜 즐기고 있을까? 이 공동체의 철학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냐 아니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눈치를 주냐, 그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 거냐. 구른TV는 교과서 없애자고 그랬어요. 시험 없애자고 그랬어요. 졸업장 없애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하나의 잣대로 뭔가를 판단하는. 근데 권장하는 게 노래. 여러분 노래, 콧노래 언제 나와요? 콧노래?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더불어 함께 부르면 이게 막 전파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 버리고 자기 얘기라고, 자기 얘기. 자, 지금부터 48쪽 펴세요. 자, 이건 뭐죠?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야, 이건 너무너무 좋더라. 나 어제 말이야 어디 골목 가다가 콩나물 파는 할머니 만났는데, 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훨씬 중요해. 그래야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선생님인데 제 삶을 위한 수업에 등장해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와 용기가 필요하다. 단어는 뭔지 아시겠죠? 용기. 이 용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이겠죠. 저는 이거를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제가 24번 덴마크에 갔는데 16번은 이렇게 독자들을 모시고 간 겁니다. 여러분도 저랑 한번 갑시다 나중에. 근데 가려면 영어 회화가 상중하인지 적어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짤 때 섞어 짜려고. 근데 신기해. 어떤 분은 영어 회화가 진짜 상인데 되게 긴장되게 살아요. 7박 9일 동안 덴마크에서. 근데 어떤 분은 영어 회화가 하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요. 덴마크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영어 회화가 하인데 남을 위해서 통역까지 해주고. 이 사람 왜 통역해요? 잘 알아듣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전파시켜. 이 사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영어를 못할 수도 있다. 못하면 어떠냐? 이런 기본 정신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한 힘인데 이걸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참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춘천 시민대학이 이제 만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뭐를 좀 발견해보자. 주눅들지 말고.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뭐든지 뭐 할 때마다 난 잘하나 못하나 점검하게 되죠. 이걸 없애자. 그게 없애자는 게 헌법 10조다. 그래서 우리 춘천 시민학교는 승자 10%를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헌법 10조를 어떻게 내 가슴속에 심어볼까? 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도 존엄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가 협력인데 제가 이 시민학교에서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덴마크의 인생학교들에 와서 쭉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협력. 우리 사실 학교 다닐 때 주눅든 이유 중에 모두 다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됐죠. 국영수. 여러분 수학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분들만 모여있나? 수학 못했죠. 저도 못했어. 근데 사실은 수학 못해도 수학의 세계 다 갈 수 있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오마이스 직원이 115명인데 25일 날 월급 계산해서 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단 1원도 안 틀려서 잘 계산했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원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산하기 때문에. 둘이 손잡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앞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얘는 수학만 잘해, 수학만. 얘는 국어만 잘해. 근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삐딱한데 둘을 합쳐놨더니 너무 아름답고 균형이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힘을 길러주는 게 핵심이죠. 수학 싫어하는 아이한테 너도 수학을 해야 돼가 아니라 수학 싫어하는 아이한테 너 국어 잘하고 너 체육에 관심 있고 너 노는 데 관심 있으면 언젠가 수학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면 너도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힘. 근데 이게요 2번하고 3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일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지 옆 파트너에게 그래 나도 함께 해볼까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2번과 3번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인생이 살만하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자,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 아이들 이게 7기째입니다. 지금 7기 7년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를 만들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썼더니 학부모들이 우리도 그런 학교 만듭시다. 덴마크는 이런 학교가 인구 580만 명에 무려 250개나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7기째에 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세 가지의 괜찮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주눅드는 원인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지금 중3 때, 지금 20대 때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그럴까라는 하나의 잣대로 자기를 판단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은 20대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중3 때 멈추는 것 같다. 내내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번에 제가 덴마크에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곳을 가봤어요. 카렌 블랙센 박물관. 자, 이분이 작가이기도 하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냐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용기, 유머, 사랑. 제 얘기를 하면 용기는 스스로죠. 스스로 즐겁게 더불어. 저는 이게 이 인생학교의 모토이자 또 이 춘천 시민학교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연호가 했던 말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그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거는 우리 선마을 인생학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꿈틀 인생학교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했더니 부모들도 우리도 어른들도 해야 될 텐데라고 해서 만든 게 선마을 인생학교. 우리 춘천의 쉼표학교랑 가장 이제 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여기는 1년짜리가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한 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숙사고요.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여기 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고
저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는 비금도 이세돌의 고향이죠. 거기에 폐교가 있는데 이 폐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사를 위한 인생학교를 한번 만들려는 게 앞으로의 꿈이에요. 근데 교사는 진짜 이 선생님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를 포함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기운을 불어넣는 모든 사람을 교사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요 터인데 여기 학교 터 있죠? 호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세 번째 인생학교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덴마크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있는 인생학교들도 그렇고 모든 선발주자는 어때요? 매력을 한편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한계를 노출하죠. 아, 선발 인생학교 이렇구나, 꿈틀리 이렇구나, 시인표 이렇구나, 정말 좋네. 그러나 또 한계를 노출하죠. 근데 그 한계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의 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는 항상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꿈틀거림이 시작하고 새로운 생태계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심표가 시민학교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도 누군가의 또 새로운 교과서가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시느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의 발걸음도 굉장히 잘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덴마크에 가가지고 24번 갔더니 드디어 이제 사람 건물뿐만 아니라 식물이 보이더라고요. 잡초가 보이고 아름다운 잡초에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1000개의 기쁨이라는 잡초 이름이 1000개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1000개의 기쁨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잡초 중에 하나가 토끼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원래는 한국 풀이 아니라 100년 전 덴마크에서 수입된 풀이에요. 근데 덴마크에서 수입된 풀인데 대한민국 전역 춘천에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줄기가 위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는데 마디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뿌리가 돼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죽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을 100년 동안 장악했습니다. 춘천 시민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토끼풀처럼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새로운 춘천 시민학교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저 토끼풀처럼 대한민국 전역에 이 가치를 뿌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